목조 주택을 생산하는 단일 공장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심지어 공장 안에서도 이동 수단이 필요하답니다. 공장이 좀 넓어서 카트가 몇 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운반할 때도 쓰고요. 또 저희가 다닐 때도 쓰고. 비행기 경납고를 연상케 할 만큼 광활한 크기의 공장 내부엔 41개의 로봇 자동화 설비가 200m에 걸쳐 이어져 있습니다. 벽체 생산은 반나절, 공장 내 조립 및 인테리어 공사는 3일, 그리고 현장 설치 하루, 설치 후 마감 공정 3일, 총 8일이면 한 채가 완성됩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흘러가는 동안 공정 하나에 필요한 시간은 약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재단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총 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합판을 자르는 로봇, 그리고 개구부를 조립하는 로봇이 5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브릿지들이 있습니다. 직교 로봇 형태인데 그것이 5대. 이송 장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하면 수십 대 가량 됩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한 550억 가량 되고요. 앞으로 추가 투입될 비용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로봇만요? 네. 로봇의 두뇌 역할을 책임지는 설계팀에선 3차원 가상 공간을 구현해 주택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설계에 반영하는데요. 기계랑 로봇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골조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이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로봇이 못을 박을 위치랑 톱으로 이렇게 절단하는 그런 위치들을 사전에 설정해주고, 못 하나 박을 위치까지 세세하게 지정해 놓은 설계 도면은 로봇에게 전달돼 실제 결과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드디어 인간에게서 로봇으로 바통이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설계팀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면은 필요한 자료를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수치를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실행을 누르면은 기계가 알아서 구조목을 갖고 와서 재단을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따로 수치를 입력할 것도 없는 거네요? 네, 그쵸. 이제부터는 오로지 정해진 도면과 매뉴얼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는데요. 로봇 라인이 벽체를 생산하는데 제일 먼저 구조재를 재단하는 곳입니다. 지금 보면 하나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를 공급해주는 기계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안쪽에는 나무를 재단하는 기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억? 네. 구조목을 재단하는 곳인 만큼 반드시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라이트 베리어가 있거든요. 지금은 꺼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감지가 돼가지고 여기 나와서 기계를 온을 하면은 이제 장비가 이제 돌게 돼요. 그런데 이제 위험하니까 사람이 저렇게 라이트 베리어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기계 돌리면 돼. 로봇이 오류 없이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마친 작업자들. 작동 버튼을 클릭함과 동시에 구조목 재단 작업이 시작됩니다. 설계도에서 지시한 작업 순서에 따라 재단기 쪽으로 부지런히 목재를 옮겨주는 공급 로봇. 곧이어 목재를 공급받은 재단 로봇이 옮겨받는 사이 흐트러진 목재를 다시금 정렬해서 허머쥐고선 절단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대부분 건축주분의 취향에 따라 주문 제작으로 설계되다 보니 작업도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종류로 나 잘려요, 근데 잘리는 게? 총 3가지 종류로 가능합니다. 90도로 잘려있는 면이 있고, 배선이 지나가기 위해서 흙이 빠져있는 면이 있고, 지붕 색깔에서 쓰기 위해서 감이 쳐져 있는 면이 있고. 그야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끔하게 재단돼 나온 목재들. 하지만 때에 따라 변수도 존재하는데요. 나무가 좀 옹이라든지 크랙 같은 걸로 좀 안 좋은 나무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좀 오류가 뜨거나 날씨가 추워가지고 기계도 좀 추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만 이 정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재단을 마친 목재들은 곧바로 다음 작업에 투입됩니다. 나무를 얹어두면 맞는 위치에 알아서 못을 박아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먼저 준비된 못부터 기계 안에 장전하는 작업자. 150개씩 들어갑니다. 게다가 일반 못이 아니라 스크루 형태로 된 못을 사용해 보다 튼튼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사전 검수를 모두 마치고 드디어 작동 버튼을 누르는 작업자. 이곳에선 주택의 벽체를 만들기 위한 뼈대를 만들게 됩니다. 목조 주택에서 기둥 형태로 세워지는 구조목인 만큼 로봇이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자 역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1차 골조가 완성되면 이번엔 라인에서 빠져나와 또 다른 공정으로 옮겨주는데요. 창문인데요. 여기서는 일자로밖에 고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로봇팔이 이 창문을 대신해서 만들어줍니다. 어디 로봇팔이요? 여기 있습니다. 보다 세밀한 작업을 위해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로봇 팔 작업반인데요. 앞서 만들어 놓은 큰 틀의 골조 위에 요소 작은 구조물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사람처럼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실상 목수의 일을 대신하는데요. 총 5대의 로봇이 그 목재를 집어오고 그다음에 그 목재를 조립하고 해서 창문, 방문, 현관문, 각종 개구부 그 복잡한 공정을 이 로봇이 만들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고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만드는 기술입니다. 세상에 없는 기술이에요.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기까지 숱한 장벽에 부딪히면서도 어쨌든 하면 될 거라는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었다는데요. 요거 한 20억 좀 넘습니다. 20억이요? 저도 이제 건축을 전공했고 로봇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봇에서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몇 년간 토의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 뛰어나는지를 물어봤더니 저희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잖아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를 줄이고 공장에서 집의 90% 이상을 완성해 출고하는 것이 이곳 공장의 목표인데요. 그러다 보니 로봇 설비로 진행하는 공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이거는 메가타이라고 플레이트와 플레이트를 연결해주는 철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공정마다 QR 코드를 붙여 생산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제 벽체 형태를 만들기 위해 라인을 따라 또 한 번 공정을 옮깁니다. 도착한 곳은 벽체 공정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투습 방수지 시공입니다. 실내 습기는 내뱉고 외부의 수분은 막아주는 것으로 목조 주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투습 방수지라고 해서 온도 변화에 따른 습도 변화를 자연스럽게 해주는 그런 자재를 시공을 합니다. 다음은 목조 주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OSB 합판을 이용해 벽체의 면을 잡아주는데요. 곧바로 물 흐르듯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벽체. 이번엔 OSB 합판을 골조와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로봇의 원활한 작업을 위해 물심양면 뒷바라지하는 작업자. 이제 이 타카핀들이 앞쪽으로 오면서 레이저가 표시되는 이 방향으로 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 500발 이상 한 번에 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사람이 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작업자에게는 엄두가 안 나는 작업. 로봇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요? 마치 천 위로 재봉틀이 지나가듯 단단한 압축 패널 위를 질주하는 로봇. 인간의 눈으로는 핀이 박히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뒤를 이어 이번엔 벽체와 천장 마감재인 석고보드를 시공할 차례입니다. 원래는 9.5mm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는 12.5 차음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석고보드의 무게만 30에서 40kg. 압착 방식으로 로봇의 힘을 빌립니다. 사람과 로봇의 콜라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움직여지진 않아요. 아, 힘을 빡 줘야 되나 봐요. 네, 힘을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석고보드 위로 로봇이 태커핀을 고정해주면 이 과정은 마무리되는데요. 다음은 여러 개의 톱날을 장착한 로봇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라우터라고 약간 집에 보이는 콘센트, 조그마한 콘센트 구멍 같은 거를 따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이게 커다란 큰 창문들, 또 출입문 같은 거를 잘라주는 소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작업을 진행할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작동을 시작하는 로봇. 고밀도로 압축된 OSB 합판과 두꺼운 차음 보드까지 더해진 벽체를 과연 한 번에 깔끔하게 잘라낼 수 있을까요? 역시 로봇을 사용하니 오차없이 잘 잘리네요. 나머지 톱날은 창문과 출입문 등을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떨어진 부분은 사람이 떼어내기만 하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깔끔하게 잘 잘렸네요. 뒤집겠습니다. 벽체 안쪽을 작업하기 위해 일명 버터플라이라는 로봇을 이용하여 벽체를 뒤집어 줍니다. 400kg에 달하는 벽체를 사람이 뒤집기는 힘들겠죠. 벽체를 뒤집으면 그 다음은 사람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집마다 내부의 배수관이나 콘센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싱크대 구멍 전기 콘센트 작업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건축주님들이 원하시는 위치가 있어서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또 다른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단열재를 벽체에 맞게 재단하여 넣는 작업입니다. 여기서는 불연 단열재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단열재를 넣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벽이 서 있는 동안 처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잡고 손으로 당겨도 내려오지가 않아요. 안 당겨져요? 네네. 제작진이 온 힘을 다해 당겨도 당겨지지 않는 단열재. 진짜 안 당겨져요. 너무 힘들고 하나도 안 당겨져요. 이것은 글라스 울이라는 단열재로 재생 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무기질 유리 섬유입니다. 단열과 보온 효과가 좋은 단열재라고 하네요.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에 단열재를 끼워 넣어야 하는 구조의 특성상 탄성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기에 글라스 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땀을 흘리는 작업자가 있네요. 여기서 제일 땀 흘리는 건 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일한 지 한 달 됐는데 네. 그냥 일만 했는데 살이 한 3kg 빠졌어요. 제가. 3kg 빠지셨어요? 네. 하루에 막 2만 보 넘게 계속 걷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하니까
제가 팀에서 막내여가지고 아, 네. 네,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앞으로 목표가 뭐예요, 본인은? 목표 일단은 여기서 오래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진급하는 걸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긴 벽체의 무게는 400kg에서 500kg이 넘다 보니 이걸 이동하는 것도 로봇을 이용합니다. 만들어진 벽체는 책꽂이 꽂듯 보관을 해두네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투입되는 공정입니다. 바로 벽체들을 조립해줘야 하는데요. 오씨, 와야 되는데 조금? 예준아? 조금만 밀어줘. 하나, 3, 4. 오케이, 오케이. 많이 왔다. 아무리 기계가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안 맞는 부분은 때려 넣어야 되고 맞는 부분은 또 맞는 대로 가고 밀고 당기고 해야 됩니다. 이거 따지고 밀당이네요. 그러니까요. 역시 아직까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조립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수평 맞추는 작업입니다. 수동 수평기와 레이저 수평기까지 총동원됩니다. 순서대로 외벽과 내벽을 세워가는데요. 그런데 뭐가 맞지 않는지 나무를 깎아냅니다. 저희가 조립할 때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꼭 잡아줘야 됩니다. 사람이 필요하네요. 네네, 사람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10여 개의 벽체들로 조립한 지 4-5시간. 모듈 하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쪽으로 옮깁시다. 모듈을 띄우기 위해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아, 이거 띄워요? 네, 바닥에 작업을 할 게 있어서. 이제 집을 다 올리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한 기계당 7.5톤을 하중을 받고 있어서 총 4개 기준으로는 뭐 20톤 이상까지도 될 수는 있습니다. 배수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지게차로 들어올리는데 여기서는 안정성이 뛰어난 모바일 컬럼 리프트 로봇을 사용합니다. 메인 급수관이라고 해서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제 물 지역에서 오는 물을 받아서 집에서 이제 물이 끌어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내부 인테리어 단열 작업까지는 앞으로 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른 쪽에서는 한참 지붕 작업 중인데요. 지붕의 최종 마감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이 돌가루처럼 생긴 건 뭘까요? 지붕 최종 마감재인 아스팔트 롤싱글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열과 추위 그리고 이제 습기에도 강합니다. 아스팔트 싱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붕재인데요. 석유를 주 원료로 한 지붕재로 섬유유리나 종이 매트를 기본 자재로 사용하며 다양한 모양과 색상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돌가루가 들어간 만큼 하나의 무게도 30kg 이상이고 자재가 길다 보니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거기 대각이야, 대각. 땡겨. 기니까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무겁기도 무거워가지고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아스팔트 싱글과 지붕을 밀착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 불로 접착면을 살짝 녹여 붙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차량들이 9대나 있네요. 실어야 할 모듈이 10개나 된다고 합니다.
애써 만들어 놓은 소중한 작업물. 자칫 부딪혀서 파손되기라도 한다면 작업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지마 쓰러지니까 그냥 가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신중에 신중을 거듭합니다. 이동 중 파손되지 않게 끈으로 조여주는 것에도 온 힘을 다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센터를 잘 맞추는 게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차가 안 기우니까요. 순서대로 안전하게 상차를 하다 보니 3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목적지는 전라남도 나주. 트럭으로 6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 곳입니다. 다음 날 밤새 폭설로 온 세상이 눈에 덮여 있습니다. 눈 때문에 기초 공사가 늦어져 마무리 작업이 끝나지 않았네요. 오늘 작업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네, 일단 여기서도 준비 좀 하고 있을게요. 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사고도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 집이 좀 잘 도착해야 되는데 계속 걱정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 없이 줄줄이 들어오는 차량들. 나고 한 차 없이 9대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오실 때 눈은 괜찮았어요, 근데? 아이고 고생이 많았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잠도 하나도 못 잤어요 지금. 잠 하나도 못 주무셨어요? 예, 눈이 많이 쏟아니까 이 국도에서 발이 오다가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지금 8시가 7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눈이 더 오기 전에 작업을 서두르는 사람들. 아무래도 비나 눈이 오게 되면 미끄럽거나 이러니까 그게 이제 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더 조심해야 되니까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나 작업자들의 걱정되는 마음도 몰라주고 더 쏟아지는 눈발입니다. 올립니다. 오늘 작업할 집은 50평대. 더. 예, 내리세요. 쭉 그대로. 예, 네. 10, 5, 3. 얘가 정확하게 앉혀져야지 나머지도 정확하게 앉혀지거든요. 바닥에 토대하고 모듈하고 사이즈는 정확하게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줘야지 됩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얼마? 없어요. 지붕을 포함하여 10개의 모듈을 결합해야 합니다. 눈이 오는 만큼 좀 더 작업량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눈을 치워줘야 하는데요. 모듈하고 모듈 사이에 이제 목재니까 최대한 이제 그 습기는 이제 없는 게 좋죠. 그래서 쌓이면 이제 네. 모듈하고 특히나 모듈하고 모듈 사이 그렇죠. 거 치워주시는 거예요? 예. 번거롭네요. 예. 번거로워도 해야죠. 주택 시공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듈과 모듈에 단차가 나지 않아야 하는 건데요. 또한 각종 배수관들과 전기선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2층을 올리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지붕까지 잘 올려주고 네, 밀어주고 밀고 밀고 앞으로 밀고 일단 그 센터 맞춰. 고정하면 일단 조립 작업은 끝나는데요. 모두가 기다린 설레는 순간. 로봇과 함께 만든 집이라는 것이 믿기시나요? 로봇과 사람의 협력이 더 멋진 미래의 집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내부도 확인해 보는데요. 단차도 안 나고 잘 돼요. 네, 잘 맞은데.
네, 끝났습니다.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가실 거예요? 예. 어떠세요? 예? 이렇게 끝났는데 어떠세요? 아이, 기분은 좋죠. 뭐 이런 집 하나 생기면은 뭐. 아, 그 선생님 집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요. 날르고 했으니까. 아, 그 기분 좀 예. 너무 고생 많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환한 얼굴의 작업자를 보니 그동안의 피로가 다 풀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희가 로봇으로 정밀하고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925년 세상에 처음 등장했던 문학작품 속 상상의 존재 로봇. 그로부터 100년 후 로봇은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고깃집에선 인공지능 기술로 로봇이 알아서 고기를 굽습니다. 손님들 반응도 점수가 후한데요. 이거는 기계가 하다 보니까 올 때마다 맛이 일정하고 해서 계속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 급식실에선 하루 700인분의 식사도 거뜬히 만들어내며 맹활약하고 있죠. 나쁜 조리 연기 같은 걸 저희가 맡지를 않으니까는 건강상으로 좋은 것도 같고. 한편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해운업계에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로봇이 있습니다.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가다 보면 되게 사고도 많이 생기고 위험하기도 하다 보니 종횡무진 바다를 누비는 선박 청소 로봇. 저희만의 특허 기술인 무한 궤도가 있습니다. 어른이 한 2-3명 정도가 올라가도 로봇이 전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청소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도 있죠. 로봇으로 집도 짓습니다. 이제 공장 안에서 로봇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편차가 없다 보니 품질이 균일화된다. 연간 1,700채까지 생산 가능한 공장. 하지만 사람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상부상조하며 공존하는 일상. 진화하는 로봇의 시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며 치열하게 땀 흘리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고물가 시대,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도 연일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는 서울의 한 고깃집을 찾아왔습니다. 노릇노릇 잘 구워진 돼지고기의 자태가 그야말로 오감을 자극하는데요. 맛보는 손님마다 칭찬 일색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른바 겉바 속촉의 정석이라는데 그 맛의 비결이 궁금해 들여다보니 다시마로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친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아무리 저희가 1차, 2차 숙성을 하고 천연 다시마 숙성을 다 해가지고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서 감칠맛 나게 만들어서 준다고 하지만 그거를 마지막 손길, 이 손길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약간 조금 미흡한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차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입하게 된 것이 고기 굽는 인공지능 로봇. 너무 신기하다. 기계가 고기 굽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봐요.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을 때. 고기 잘 굽기로 소문난 실력. 어디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최대 8인분까지 동시에 구워낼 수 있다는 로봇. 사람이 동작 버튼만 눌러주고 나면 스스로 알아서 고기를 굽습니다. 고난도의 두꺼운 고기도 로봇에겐 그저 식은 죽 먹기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자 센서를 활용해 고기의 마이야르 정도와 육즙의 정도를 1000분의 1까지 세세하게 분석하는데요. 고기가 잘 구워지고 있는지 모니터로 현재 진행 상황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일단 육즙이 기본적인 고기보다는 좀 더 잘 머금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면 스스로 결정해서 조리를 마칩니다. 사람이 굽는 것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인데요. 과연 듣던 대로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숙 좀 넣어드릴게요. 방금 구운 고기인데 왜 또 굽는 걸까요? 이러다 질겨지는 거 아닐지 걱정스럽습니다. 테이블에서는 기본적으로 숯불 향을 입히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 숯불 향을 입히는 시간은 기껏해야 30초에서 1분 사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굽다 보면은 직원마다 숙련도도 다르고 음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맛이 일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기계가 하다 보니까 올 때마다 맛이 일정하고 해서 계속 더 찾게 되는 거네요. 로봇 밀도 세계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이곳을 빼놓을 순 없죠. 점심 준비로 한창인 급식 조리실인데요. 식재료 손질에 여념없는 작업자분들 뒤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급식 로봇. 헌데 옷까지 입혀주는 이유는 뭔가요? 매일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위생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센서나 이런 습기에 아무래도 노출되면 고장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옷을 입혀서 덮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기 위해선 지켜야 하는 약속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정해진 동선과 순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튀김 잘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후라이드 치킨 같은 건 웬만한 집보다 훨씬 낫습니다. 작업자가 준비해 놓은 재료를 정확하게 꺼내 들고 이동하는 로봇. 뜨거운 기름과 연기 앞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본래 반죽끼리 엉겨붙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는 고된 작업이죠. 뜨거운 기름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는 나쁜 조리 연기 같은 걸 저희가 맡지 않으니까는 건강상으로 좋은 것도 같고. 실제로 로봇 도입 이후 초미세 분진에 노출되는 시간이 76%나 줄어들었고 화상이나 온열 증상도 부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늘 조리 인력이 부족한 급식실에선 로봇만큼 든든한 구원투수가 없죠. 그 사이 1차 튀김 작업 완료. 보기만 해도 바삭해 보이네요. 한편에선 또 다른 로봇이 작업 중인데요. 이번엔 소고기 미역국이로군요. 역시 정해진 위치에서 재료를 꺼내고 정해진 조리법대로 국을 끓이는 로봇. 오랜 시간 진득하게 자리를 지키며 끓여내는 국물 요리엔 로봇이 최고의 적임자 같은데요. 서로가 서로의 일을 돕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이런 이상적인 조화로움 덕분에 더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사이 배식 준비도 완료됐습니다. 점심때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쏜살같이 달려와 한 그릇 뚝딱 비워낸 아이들. 가장 뿌듯한 순간인데요. 전국적으로 많은 급식실에서 이 부분을 좀 도입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한편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해운업계에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로봇이 있습니다. 보통 상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수백억 단위의 연료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선체 부착 생물이 붙으면 붙을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배 전체에 따개비가 붙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40%까지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걸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를 진행함으로써 연료 사용량도 줄어들고 탄소 배출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체 부착 생물을 손쉽게 제거하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해온 작업자들.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내느라 하나부터 열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수중 선체 청소 로봇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가거나 또는 드라이도크에 올려서 많이 제거를 하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가다 보면 되게 사고도 많이 생기고 위험하기도 하다 보니 지금은 이런 수중 선체 청소 로봇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로봇으로 하면 6시간이면 충분한데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 뒤에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똑같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가 하나, 둘, 3개가 내장되어 있고요. 앞에 청소가 되기 전, 뒤에는 청소가 된 후를 보실 수 있고요. 청소용 브러쉬도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따개비 같은 오염물을 강력하게 제거하면서도 선체 표면엔 상처를 내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핵심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만의 특허 기술인 무한궤도가 있습니다. 이 무한궤도는 지금 보시는 궤도 안에 자석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의 부착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로봇이 철판에 붙었을 때 어른이 한 2-3명 정도가 올라가도 로봇이 전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선체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동시에 물 밖에선 로봇의 생명줄을 잘 관리해야 한답니다. 이제 통신 연결선이랑 이제 여기 전원을 인가해주는 그런 선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실전의 날입니다. 작업할 이제 선박에 도착을 했고요. 아, 도착했어요? 네.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저 250m짜리 배가 오늘 작업할 선박입니다. 아, 250m짜리요? 네. 와, 63빌딩 높이와 맞먹는 규모인데요. 어디를 청소하는 거? 어느 네. 초록색으로 보이는 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수중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수심 15m 아래 250m 길이를 청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로봇이 15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로봇은 최대 20m까지 청소가 가능하고요. 로봇 청소에 필요한 장비들은 미리 육상으로 가져다 놓은 상태인데요. 이를 다시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작업선에 옮겨 싣습니다. 선박을 향해 다가설수록 그 규모에 새삼 압도되는 것 같은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작업선이 본선과에 고정하기 위해서 호줄을 내리면서 저희가 이 지금 본선과에 이제 접착을 붙이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야, 인스펙션 준비해라. 이건 못 보던 장비 같은데요. 촬영을 하는 수중 로봇입니다.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 로봇을 투입하기 전에 먼저 수중 상황을 살펴줄 선발대입니다. 따개비 구역을 지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각종 해조류와 바이오필름이라 불리는 미생물막 등이 뒤덮고 있는데요. 오늘 선박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 선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청소 진행하게 되면 이제 연료율이 한 10%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찌꺼기들이 아까 카메라 보니까 네. 뭐 엄청나게 크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영향을 줘요? 이제 그냥 일부분만 보셨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선체 전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다르게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합시다. 네. 먼저 청소 중 로봇이 흡입하는 오염 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호스 체결 부위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이어서 청소용 브러쉬도 장착해 줍니다. 무게 400kg에 달하는 로봇이 크레인의 힘을 빌려 본선에 붙여지고 서서히 작업 구역을 찾아 이동하는데요. 배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저희 케이블이 200m이기 때문에
배가 대형 선박이 길이가 200m 이내라고 하면은 로봇 끝에서 끝까지는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오염물 제거부터 부드러운 걸레질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전천후 청소 로봇. 로봇이 지나간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 거짓말처럼 깨끗해졌는데요. 섬유관광으로 청소 로봇은 현재 무인 원격 조종으로 가기 전 단계인 반자율 운행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는데요. 로봇에 장착된 6대의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중 상황을 살펴가며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 과정에서 포집한 각종 부산물은 선상으로 회수한 다음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선상에 있는 작업자들도 쉴 틈이 없습니다. 호스를 들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바쁜 모습인데요. 왜 그 작업하는데 계속 당겨주세요? 안 그러면 케이블이 로봇이랑 꼬여버립니다. 아, 이렇게 안 당겨주면요? 예. 그럼 작업하는 내내 이렇게 줄 계속 당기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작업 몇 시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작업 예상 시간은 4시간입니다. 수중에서 흡입한 부산물이라 바닷물까지 함께 끌어올려지다 보니 호스 무게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로봇과 연결된 선상의 정제 시스템은 총 3단계에 걸쳐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요. 합각류와 해조류는 물론 미생물과 마이크로 입자까지 정제할 수 있다는군요. 많이 더러우면은 저희가 이게 필터가 금방금방 차버려서 빨리 바꾸는 편이고, 지금은 이렇게 깔끔한 편이라서 한 30분, 1시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게 깔끔한 편인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깔끔한 편입니다. 오늘은 따개비 종류가 적은 편이라 그나마 준수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필터를 통째로 갈아주고 나서야 작업자들에게도 숨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시원하세요? 살겠네요, 진짜. 저희는 이제 여름에 되면은 얘가 배지 않습니까? 배에 이제 열기가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더워갖고 그게 많이 힘들고, 이제 겨울에는 진짜 바다가 얼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추울 때 이제 작업하면은 이제 숨을 데도 없고 이제 엄청 추운 상태로 이제 계속 작업합니다. 아, 근데 그거는 맞다. 이 배 스케줄 때문에 어떻게 스케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저희는 항상 그 배 스케줄 맞춰서 움직여서 저희는 그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 낯선 로봇이 등장했는데요. 곧바로 선체 작업에 투입되는군요. 기존 큰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곡면 곡선이 심각한 부분을 지나갈 수는 없는데, 새로 개발된 로봇이 굴곡면을 얼마나 잘 지나갈 수 있는지 본선에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사선으로 쭉 올라가자. 자그마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살립니다. 360도 방향 전환도 자유자재입니다. 본업인 청소 작업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기존 로봇을 그대로 압축시켜 놓은 것처럼 똑소리 나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가보자. 각도가 90도도 더 꺾여 있는데도 잘 올라가네요. 저희도 처음 테스트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너무 좋고요. 네. 그 사이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선체 청소 작업도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올라온다. 작업 4시간 만에 청소 로봇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선에 붙어있는 로봇을 떼어낸 뒤 작업선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작업.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로봇이 제자리에 안착되고 무사히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는데요. 청소 끝났으니까 정리하자. 헌데 정리 작업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 퇴근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가서 정리해야죠. 바닷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척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보람차고 네,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기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